자, 고품격 카메라 토크쇼 마테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마태라고 하고요. 채널 주인장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진 찍는 회계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고 있는 이은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고 있는 이건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카메라 토크쇼 마테쇼에 출연하는 최근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냐면 최근에 어디에 팔린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림푸스. 결국 내려갔더라고요. 네. 한국사업부에는 철수를 했고요. 6월 30일에 철수를 했죠. 그런 다음에 6월 27일에 팔았어요. JIP 사모펀드? 네. 펀드. 팔았어요. 그래서 소니의 바이오가 된 거죠. 그걸 보고 진짜 카메라가 답이 없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냐면 자, 과연 어느 회사가 마지막에 남을까? 그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인가? 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제 치킨 게임. 다음 망할 회사는? 네. 다음 망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올림푸스가 팔렸다고 해도 이게 리퀴디파이가 되기 위해서 팔린 건지 경영진만 바뀐 건지, 그러니까 오너만 바뀐 건지 개념이, 그러니까 망했다는 개념이 팔렸다고 해서 망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망한 건 아닌데 사모펀드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런 거는 의도가. 그렇죠. 사모펀드가 무슨 의도로 사갔나 이건데 JYP가 소니 바이오를 사가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림푸스 신제품도 나왔고 뭐 브랜드명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올림푸스란 명칭을 안 쓰고 다른 명칭 쓰지 않나요? 새로 나온 신종 카메라는? 아무튼 근데 라인업 자체는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그 펀드가 얘를 이렇게 쪼개서 청산시키는 쪽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를 추구하는 쪽인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소니 바이오 팔려서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잘 안 되긴 했죠. 잘 안 돼서 팔린 거기도 하고. 바이오는 좀 조심해야 돼요. 네, 바이오 투자 조심해야죠. 바이오 아니고요. 바리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삼성이 그 카메라 사업부를 일찌감치 접은 거를 되게 해안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미지 센서는 계속 제조를 하고 괜찮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카메라 사업부를 접고 근데 그 사업부가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이어서 한 건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부였던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별개고 요즘에 들어서야 제가 드는 생각인데 왜 접었을까?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제 뇌피셜이에요. TSMC가 걔네가 이제 생산을 해주잖아요. 네. 설계는 다른 회사가 밴리스에서 설계를 하면은 이제 걔네가 파운드리인데 TSMC 회사 공장에 가면 굉장히 큰 글씨로 적혀있죠. 나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은 완제품도 만드니까 애플에서 삼성한테 반도체를 주문하기가 좀 꺼림직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 기업 정보도 많이 흘러갈 수도 있고 삼성이랑은 이제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거를 겨냥해서 TSMC가 문구를 써놓은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이 더 될까? 내가 직접 완제품 카메라를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이 더 될까? 했을 때 당연히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이 더 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카메라 제조업체가 삼성 쪽에 이미지 센서를 발주를 놓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카메라라기보다는 이제 폰카 쪽에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돼서 카메라 쪽에도 이미지 센서 납품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다른 핸드폰에 이제 삼성의 센서가. 그쵸. 핸드폰에는 센서를 팔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파나소닉이나 니콘이나 이런 회사의 그 풀프레임용 이미지 센서를 납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가 카메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그쵸. 있어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썼잖아요. 뭔가 기록하는 애들은 다 이미지 센서라고 보면. 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만들어서 파는 거는 삼성이 이윤 남기기 힘드니까 차라리 저를 빨리 접고 이미지 센서를 좀 더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흔히들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니까 저걸 많이 키워서 가능하다면은 폰카에도 팔고 이런 풀프레임용 카메라에도 팔고 그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네, 그래서 오늘은 편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는 어디가 제일 마지막에 남을 것 같다, 어디가 제일 먼저 망할 것 같다. 망한다는 얘기는 팔리거나 해체되거나요. 올림푸스처럼 팔리거나 삼성처럼 해체되거나 의 경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우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파나소닉이 제일 먼저 팔리지 않을까. 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니가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소니. 사실 근데 농담은 농담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일리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다만 그 해체까지 되려면은 모든 이미지 사업부, 카메라 사업부를 접는 것까지 가는데 전문가용 카메라 시장으로 좀 더 단기적으로 보면은 소니
와 캐논을 제외하고는 다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나 니콘이나 후지필름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를 계속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더 먼저 없어지냐의 관점보다는 이 거대 업계 자체가 점점 더 좁혀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말씀하실 때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미래를 10년 뒤에는 카메라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형태는 어떤 회사가 가장 잘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알파 37 정도 나왔을 때 알파 7, 마크 27 이런 거. 연사 막 한 초당 한 3,000의 연사 되고 막. 제가 유튜브 방송했던 게 좀 무한해지긴 했는데 얼마 전에 올림푸스가 이제 국내 사업부 철수하는 거지 올림푸스 자체는 일본에서는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쉽게 뭐 어디에 인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인수되더라고요. 맞아, 역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는구나 느끼긴 했는데 어쨌든 뭐 다 내피셜이고 예상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캐논이랑 소니는 그나마 제일 마지막까지 남을 것 같고 그냥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캐논, 소니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니콘 정도까지는 그래도 3자 정도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 핵심 기술이잖아요. 이게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건데 캐논이랑 소니는 자체 제조를 할 수가 있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자체 제조를 할 수가 있는 회사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캐논이 소니 센서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은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인 게 캐논의 그 센서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소니 센서보다는 조금 성능이 부족할지라도 저는 캐논은 계속 캐논 센서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쟁이 되는 거고 캐논마저 소니 센서를 쓰면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는 소니가 다 이미지를 완전히 센서를 독점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소니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캐논은 공정의 규모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만든 센서를 계속 본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캐논이나 소니는 앞으로도 회사가 뭐 자체가 어디 뭐 팔린다거나 이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니콘은 그동안 기존에 쌓아온 팬덤이란 게 있고 카메라 소비는 굉장히 비가역적이잖아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노트북은 삼성 걸 쓰는데 마우스는 LG 거 쓰고 이어폰은 소니 거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니콘을 샀던 유저들은 니콘을 써야죠. 지속적으로 니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마운트를 가리를 한다는 게 제가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니콘이 이번에 신형 데스LR 뭐 나올 거란 루머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니 미러리스 시대에 이게 뭔 뒤처지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니콘은 니콘대로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리 어댑터 성격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미러리스로 막 넘어오고 있는데 해외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많은 유저들이 아직 데스LR 쓰고 있으니까 그런 유저들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신형 데스LR도 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존 팬덤이나 기존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어쨌든 뭐 올해는 최종적으로 3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2위였잖아요. 그럼 그동안 샀던 소비자 수층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니콘은 안 쓴다고 딱 접고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유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프레스바디로서 강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존에 니콘으로 프레스 기기 쫙 깔아놓은 업체한테 소니가 더 좋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소니 써라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런데 사진을 봤을 때 사실 그래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남는 승자는 결국 영상이라 생각하거든요. 캠코더를 만든 회사. 그래서 캐논, 소니, 파나소닉은 잘 안 망할 거라 생각해요. 캠코더를 만드는 회사.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미러리스가 엄청 좋아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영상 기기로 봤을 때 캐논 같은 경우에는 시네마 라인업이 있고 소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나소닉도 있거든요. 걔들은 몇 천만 원 하잖아요. 네. 결국 전문가들의 싸움이 될 거란 말이죠. 미래의 시장에는. 시장은 작아지지만 네, 폰카가 엄청 좋아질 거고 결국 이런 사진을 찍는 카메라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프레스 바디 이외에는 아주 전문가요. 그 이외에는 영상 찍는 카메라 회사들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콘이 힘들 것이다.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망할 회사는 펜탁스. 아직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KP를 마지막으로 냈던 걸로 기억해요. 작년인가? 작년인가? 근데 니콘 회사 밑에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니콘이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제가 맨날 했던 말이 올림픽스는 실제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어요. 카메라 사업부는 5년인가 연속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고 니콘은 올해 처음 적자가 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니콘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올림푸스를 봐라. 이렇게 적자가 나는 회사도 근근히 이렇게 쭉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올림푸스 망했어. 팔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강하게 말하기가 약간 무한해지긴 했는데 캐논에서 니콘을 인수하거나 이러면
합병을 하거나. 캐논에서 니콘을 인수. 그거는 상상을 못 정부 해봤어요. 수준의 개입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막 후지필름이 니콘 인수한다는 얘기도 막 돌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 방송하긴 했는데 후지필름의 니콘 인수설은 포토그래피가 아니라 리소그래피 사업부에 관련된 그 인수 기사가 나왔어요. 니콘의 그 리소그래피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게 대상 그 잠재 매입처가 삼성, 박스콘, 후지 이렇게 세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후지만 놓고 보면 카메라 사업부 같은데 박스콘이랑 삼성이 등장했다는 거는 반도체 쪽이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와전와전 되면서 포토그래피 사업부처럼 해가지고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했는데 뭐 그건 이제 과거의 얘기고 그 제가 보기에는 인수를 한다고 해도 현기차나 그쪽처럼 모기업에서 지분을 사더라도 니콘 브랜드는 있는 채로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약간 좀 개별적으로 가겠죠. 만약에 가정을 해가지고 캐논이 니콘 인수한다고 치면 이제 니콘 카메라에 캐논 센서 들어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인수는 어렵지 않을까. 너무 달라서 브랜드가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이런 데서 뭐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너무 공룡들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병을 했을 때는 뭔가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걸어온 방향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굳이 있을 거냐. 마운트 통일? 될까요? 그러니까 막 파나소닉 후지 합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뭔가 니콘이 다른 데 흡수된다고 하면 조금 이게 아까 용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를 사서 마운트갈이 이제 회사를 옮긴다고 했을 때 되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입문했던 카메라 브랜드의 충성 고객 같이 이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캐논 걸 사고 소니 걸 사고 니콘 걸 샀으면 보통 한 브랜드를 본인이 이제 렌즈군이나 바디나 이런 걸 확장해서 그걸 넓혀가서 거기서 딱 정착을 하게 대부분이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렌즈들끼리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생각한 건데 라이카가 카메라 한 대 팔고 뭐 수익이 많이 남는다 그런 방향으로 보더라도 라이카의 수요는 어느 정도 사실 사진하는 입장에서는 일부의 시선은 사치품이라고까지 보기도 하잖아요. 일부가 아닐걸요? 아 일부가 아닌가요? 사실 어느 정도 우상이거나 나는 꼭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라이카를 사야지 나는 캐논도 쓰고 뭐 소니로 입문을 했고 뭘로 입문을 했고 하지만 그래도 라이카 한 번쯤은 내가 사진하면서 써봐야지 사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싸요. 그리고 그 라이카가 카메라를 계속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라이카의 미래가 밝다고는 저는 생각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왜요? 전 무슨 밝다 생각하는데. 왜요? 저도 지금 아까 라이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라이카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라이카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 네, 저 무병장수할 것 같은데. 네. 진짜로? 나머지 회사들은 살아남냐 안 살냐 이게 문제인데 라이카는 앞으로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명품의 느낌이 개념일까? 그렇죠. 거의 손목시계 같은 느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붓과 도화지잖아요. 붓과 도화지가 얼마나 살아남느냐 이런 얘기인데 라이카는 약간 달라요. 라이카는 금으로 된 붓인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린 것 같아 지금. 지금 약간 갤럭시 워치랑 애플 워치가 경쟁하고 있는데 옆에 무브먼트가 있는 손목시계인 거야. 네, 맞아. 롤렉스인 거지. 아 롤스로이스 건드린 느낌. 우리는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연구하지 않는다. 라이카는 물론 이제 전체 볼륨 자체는 네. 차이가 엄청나게 작겠죠. 네. 뭐 이런 일제 회사들보다는 네. 매출 볼륨은 작겠는데 얘네는 어쨌든 지금 매출도 굉장히 잘 늘고 있고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자동차 같이 시장 가치가 커져가는 시장이면은 얘네가 무리해서 지금 알다시피 비싼 차량 회사들은 전부 다 그 3대 회사에 다 쪼개서 팔려졌잖아요. 뭐 페라리, 롤스, 뭐 람보르기니 전부 다 유명한 회사, 뭐 벤츠 사나거나 폭스바겐 사나거나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규어가 타타한테 팔리고 그러니까 결국 물량 싸움 아니냐. 뭔가 그 고부가치 로 가면은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카메라 산업은 오히려 그 지출을 점점 줄이면서 뭔가 시장이 엄청 밝고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 죽고 있죠. 그쵸.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진짜 라이카는 포지셔닝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기 힘든 포지셔닝을 해낸 것 같아요. 아예 차별화시킨. 저는 진짜 그 흑백만 찍히는 카메라 냈을 때 쟤네들 아, 미친놈이라고 맞아. 개또라이들 아니야? 저걸 왜 사?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인데 백 디스플레이 없고. 맞아. 저는 그 모노크롬 모델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모노크롬 모델을 써보시면은 컬러 필터 제거하면서 경계가 디지털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배경 패턴 쓰면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샤픈을 줘야지 선명해지지 픽셀 단위에서는 선명하지 않은데 모노크롬 모델은 픽셀 단위에서도 굉장히 선명해요. 그런 일부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되는데 그냥 컬러 필터를 제거하면은 그거만큼 투과율도 높아지고 맞아. 보관법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오는 데이터 그대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추정의 영역이 사라져요. 그럼 실제로 기존 에디션의 흑백으로 찍은 것보다 훨씬 올라가요. 결과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물 자체가 보감도도 훨씬 좋아지고 그냥 컬러 필터가 없어지니까 그렇구나. 걔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액정을 없앤 거죠. 맞아. 메모리를 꺼내서 이거는- 컴퓨터에 꽂아야 된다. 야,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메모리를 빼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어플을 켜가지고 네. 와이파이로 보든지. 와, 근데 저도 그게 이제 그거 팔리는 게 보고 대단하다. 내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라이카 유저였지만 그것도 한정판으로 판 건가요? 네. 걔네는 메인 모델 있으면요 메인 모델 가지고 파생시켜요. 네. 메인 모델에서 프로페셔널 모델 나오고 파생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메인 모델이 나오면은 계속 액정이 없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카메라인 거죠. 그게.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팔리는 거 보고 나서 깨달았어. 저는 대단한 되게 제 그런 작은 생각으로 다른 큰 회사들 자동차를 봤을 때 큰 회사들 비싼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인수합병되고 묻혀가는 걸 보면서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던 느낌이 퇴색돼 가는 걸 보면서 라이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단순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라이카는 절대 안 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절대란 말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음. 코로나 전에는 렌즈가 중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라이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물을 하려고 했는데 매물은 다 일본이나 한국 쪽에 많았어요. 한국에 싹 들어왔잖아요. 관광객들이 한국 오면은 남대문 가가지고 매물 많이 쓸고 갔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국내 중고거래 매물이 없어지니까 렌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어. 실제로 저도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았거든요. 렌즈를 몇 년을 썼는데 조금 더 비싸게 팔았어요. 투자야 투자. 아, 이거 금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못 오니까 네. 다시 조금 시세가 내려가긴 했는데 그만큼 신규 고객이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신규 고객 잠재력이 굉장히 기대감이 낮잖아요. 그런데 라이카는 약간 아시아 쪽에서 인기도 많고 베첼라사 공장에 가면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해서 가면은 그날 10명 하잖아요. 그중에 9명은 한중일이에요. 그만큼 이제 아시아 시장 쪽에서 앞으로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계속 매출이 늘지 않을까. 리미티드도 붙었네요. 이제 뭔가 물량이 딸리기 시작했다. 그럼 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갖고 싶은 사람들은 줄어들진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새 제품 까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새 제품 까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을 밑에서 받았는데 중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럴 거면 나도 박스 한번 까볼까? 그래서 박스 까는 사람도 많아지고. 라이크 뜯는 맛. 그렇죠. 이게 박스가 십자가로 열리거든요. 오. 툭 하면은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툭 하면은 훅 하면서 딱 열리고 안에는 내용물이 서랍 열듯이 열도 돼 있어요. 박스 오, 구성이. 이거 못 되게 열어본 좋다. 사람들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툭 하면은 박스가 착 십자가 열리고 가운데 이제 이 종이 상자를 서랍 열듯이 꺼내는 이런 방식이라. 툭 하니까 열자마자 카메라 툭 떨어졌어요. 라이카는 솔직히 너무 명품의 개념이라서 솔직히 이번 주제 좀 너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캐논, 니콘 쓰다가 알파9 나왔을 때 소니로 완전히 넘어와서 소니 바디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카메라를 하나 살 건데 fuji의 X백 V를 살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좋죠. 근데 이거를 완벽한 서브 바디니까 맨날 그냥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카메라를 살 건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사도 일상적에 못 쓰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카메라의 생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그 매력도 중에서 소니 바디나 캐논처럼 완전 메이저로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바디들에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갈증은 감성적인 부분인데 예전에도 컨텐츠로 많이 다루셨는데 다중 노출이나 이런 기능 싹 다 빼고 그리고 실제로 바디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fuji X백 V는 디자인도 예쁜데 거기에 뭐 다중 노출 기능이나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가지고 찍는 재미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 근데 사실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랑 경쟁할 거면은 기능이 얼마나 좋냐도 있지만 얼마나 찍는 게 재밌냐도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카메라들은 기술적인 발전은 너무나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찍는 재미는 오히려 더 퇴보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이번에 출시한 알파7C도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기술력을 작은 카메라에도 탑재했네?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력 요소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작은데 그렇게 좋대 외에는 사실 매력 요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컴팩트인데 풀프레임인데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많은 대중들한테 어필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고 예전에 그 윤총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든 생각인데 만약에 카메라 제조사가 오히려 막 브스코라던가 막 필터 만드는 대중들한테 많이 익히 알려진 그런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에다 다 때려박으면은 오히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카메라 시장이 지금 도태되고 있는 많은
많은 이유 중에서 찍는 재미와 이런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더 카메라 시장 업계 자체가 더 전문가한테만 어필하려는 느낌도 막 드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여기다 첨언을 하자면 전문가 플래그십 바디에 대한 수요가 넓어지는 게 전문가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전문가 수준의 스펙을 요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풀프레임에 10연사가 되는 걸 입문 바디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몇 년 전만 해도 550D, 600D, 650D, 700D 이런 것들이 입문 바디였는데 요즘에는 A7C랑 A7M3를 입문 바디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능 향상의 표준화. 그쵸. 그러니까 소니가 잘하는 건 어차피 너네는 컬러 그레이딩 할 거니까 가장 뉴트럴한 컬러 할 거고 컬러 사이언스 필요 없고 너네 어차피 다 컬러 그레이딩 할 거고 뭐 이거 쓸 거고 저거 쓸 거니까 우리는 기본기만 확실히 하고 렌즈군 넓혀주고 이런 거에만 너무 초점 맞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필름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입문 장벽을 깨고 입문 바디를 풀프레임으로 한 사람들에게 재미적인 요소를 줘야 되는데 2세대에서 3세대 넘어오면서 인터벌 촬영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업데이트가 됐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고려가 너무 좀 안 돼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돼서 나아지고 있긴 한데 물론 지금 카메라에서는 아무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지만 예. 뭐 메이저 회사도 나이카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 회사들은 그걸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비책이 있는데 뭐냐면요, 스노우 어플 있잖아요. 어플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스노우를 만약에 안드로이드로 구동을 시키는 게 얘 가동 시간이라든지 부팅 시간에 무리가 있다, 핸드폰 껐다 켜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얘도 안드로이드 OS를 집어넣으면은 켰을 때 부팅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은 자체 어플이라도 넣어가지고 얘를 켰을 때 뺨 가름해지고 눈 커지고 이거를 동영상에 넣잖아요. 당연히 사진도 될 거고 그거만 해도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폰카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화질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거든요. 얘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너무 물리적으로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에서 고감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얘를 크게 키우면은 얘는 얘 장점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편해서 이걸 쓰지만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나 처제나 이런 식으로 전혀 카메라에 취미가 없는 사람도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화질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 카메라가 뛰어난 화질을 자랑하면서 찍었을 때 눈, 코, 입 이런 거 내가 일부러 보정하지 않아도 핸드폰 카메라가 해주는 것처럼 보정을 싹 해주면은 JPEG에서 그 정도 기능만 있으면은 지나갔던 소비자들 상당수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행을 못 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다시 여행이 가능해지고 만약에 이런 비싼 카메라 샀더니 화질도 좋고 얼굴도 자동 보정 나와서 그 JPEG 그대로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카메라 잘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럼 ZV-1이 사실상 그럼 가장 가깝겠네요. 근데 걔는 진짜가 뭐냐면은 피부만 보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피부 보정되니까 동영상도 피부 보정이 되고 그거를 넘어서 얘처럼 눈 커지고 턱 가름해져가지고 사람들은 화질 불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얼굴이 예쁘게 나와야지 일반 소비자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 고객들한테 크롭바디나 풀프레임 보급기 판매를 하려면은 얼굴 보정이 되는 걸 집어넣으면은 지금보다는 진짜 판매량이 월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안 해주겠죠 뭐. 근데 막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스마일 셔터 이런 거 하고 있고. 그거 15년 전에도 나왔던 맞아. 사실 소니에서 중간에 잠깐 그 소프트 스킨이라는 게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 ZV-1에 들어간 거잖아요. A5000에도 있었죠. 소프트 스킨이라는 게 정말 보정하는 입장에서도 피부 보정을 어느 정도 그 강약 조절을 해서 그 소프트 스킨 기능을 쓰면 되게 보정이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팔리는 이유는 카메라로 찍으면 못생기게 나와. 아, 그게 맞아. 커요. 고화질로 못생기게. 고화질로 못생기게 나와. 그게 제일 불만이야. 일반 여성 고객들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이걸 사면은 내가 우리 와이프나 이런 거 사면 찍어야 되는데 여행지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폰카로 찍은 거는 보정이 되니까 네. 현장에서 바로 인스타에 올려도 와이프가 불만이 없어. 근데 얘로 찍은 거는 예쁜데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얼굴 보정해서 올려야 허락이 되는 거야. 그 과정이 저는 참죠. 그거를 나는 네. 이 카메라 덕후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참는단 말이야. 그렇죠. 못생기게 나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못생기게 나오지 않게 해주면은 잘 팔릴 것 같아요. 그거 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이 살아있다면 그런 걸 했었겠네. 삼성은 그 모델에서 이미 찍고 바로 당시로서는 안드로이드 OS를 넣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 배터리도 너무 빨리 소진되고 너무 느리고 버벅대는데. 6년 전이죠. 그렇죠. 지금 너무 닷컴 버블처럼 IT 업계가 미래가 될 거라고 알았지만 그게 그때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너무 일찍 그거를 개발해서 실패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로 찍었을 때 못생기게 안 나오게 하면은 살아남는다. 그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줘요. 일본 회사들은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 문제도 있대요. 동영상에다 그걸 넣으면은 처리하는 네. 게 너무 과부하가 걸릴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4K 60p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데 FHD 30p는 그거 해주면은 사람들이 여행지 가서 브이로그 찍을 때 얼굴이 폰카처럼 예쁘게 나오는데 얘보다는 화질이 막 몇 배는 좋잖아. 얘가 그쵸? 밤에 동영상 찍으면은 초보자가 봐도 화질이 차이가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나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얼굴이 예쁘게 나오면은 팔리겠죠. 저는.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신뢰도에 있어서도 만약에 뭐 10fps인데 그 10장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는 후처리가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이얼에서 그냥 뭐 예쁘게 나오는 모드 정도만 있고 착착해서 몇 장만 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면 저도 쓸 그거만 하면 집 나간 소비자들 많이 돌아오고 못생기게 나오는 게 안 팔리는 원인이에요. 제가 보기엔 폰카보다. 그 옛날에 혹시 그 짜이즈에서 만든 카메라였는데 그 라이트룸 달린 거.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달린 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출시됐어요. 출시됐어요. 그거 국내 반응이 출시는 안 어땠어요? 했어요. 국내 출시가 안 돼서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 어떻다더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딱 출시된 거나 들었어. 그거랑 또 예전에 카메라 브랜드였는데 그 무한정으로 초점거리 다 기록하는 그거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너무 불편해. 맞아. 말이 많던데. 써보셨어요? 너무 불편해. 말이 많던데 그거.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이거 나오면 대박. 대박이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쵸. 걸로 화명난 찍고 나서 초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달려있긴 해요 얘네도. 포스트 포커스 달려있어요. 어쨌든 회계사님 말을 이제 첨언을 하자면 앞으로 그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좀 사용자 친화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소니가 몇 년째 계속 업데이트는 해주고 있지만 핸드폰이랑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옮길 때는 좀 빨리 옮기시는데 조금만 밖에 나가면은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굉장히 사진을 옮기는 게 느려지고 그리고 전화 한 번 오거나 2000장짜리를 한번 이렇게 딱 로딩을 하는데 막 5분 10분이 걸려요. 그럼 거기서 셀렉을 다 해가지고 옮기는데 전화 한 통 오면 그거 다시 그거를 연결을 하는데 막 비행기 모드를 하셨어야죠. 비행기 모드를 하면은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 다시 있다고요? 키면. 비행기 켜야 모드를 돼. 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키면 돼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알다시피 뒤로 가기 한 번 하면은 연결이 그쵸. 바로 끊겨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다른 모든 앱이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아예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00개를 옮기는데 만약에 5분 10분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 카톡 한 번만 딱 읽어도 그게 딱 연결이 해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도 포토샵이 아이패드에서 돌아가고 이제 모바일에서 영상과 사진 편집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로우 옮기는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사진기나 영상기 미래는 이런 작은 카메라라고 보시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큰 카메라라고 저는 보시는 큰 거예요? 카메라. 저는 큰 카메라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큰 카메라. 결국은 큰 카메라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 큰 카메라가 살아남으면 그렇게 소프트웨어 보정이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 왜냐면은 폰카가 얘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저는 화질은 영원히 쫓아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영상 올리면 맨날 욕 처먹는데 폰카 리뷰를 2-3번 정도 했는데 다 댓글이 안 좋아요. 왜요? 싫어요 많고. 저는 이제 요는 뭐냐면은 얘가 카메라 흉내를 내면은 그래? 하면서 확인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테스트를 하냐. 얘는 얘랑 다른데 왜 비교를 하냐. 비교를 먼저 했으니까 확인해본 건데 평가 안 좋은 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여기다 뭘 때려박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한계. 사용자들이 얘를 쓰면서도 편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만이 있을 거라고 봐요. 화질에 대해서 노이즈가 자글자글 끼고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찍히고 아웃 포커싱 좀 불안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영상 기능 같은 것도 얘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영상 기능도 많이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한 못생겨지는 문제만 해결하면은 프로들 말고 컨슈머들 프로들은 당연히 이거 안 쓰겠죠. 떠나는 컨슈머들 중에 상당수를 여기로 다시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큰 카메라가 살아남는다는 의미는 직군 종사자가 많아서 플래그십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입문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알다시피 800D, 750D 이런 데에 오히려 수입을 넣는다거나 유저가 사용하기 편한 기능들을 저가형 카메라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오히려 비싼 카메라들이 그런 게 불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입문자들도 프로페셔널한 수준의 바디를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보급기 뭐사 될지 질문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요즘에 그런 댓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지털 카메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큰 카메라가 나와서 활성화된 지 15년? 기껏해야 20년? 뭐 20년? 15년인데 이제 처음에 너무 비쌌으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샀던 게 대부분 2008년 이후에 샀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오막2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은 얘네를 사면 마치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얘를 샀을 때 내가 인생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는 게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한번 훈련이 돼서 그 다음에 신제품이 나와도 갱신이 안 되고 기존에 샀던 카메라는 계속 장롱에 있는 거죠. 맞아요. 장롱 카메라.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그리고 되니까. 문제가 사실 그거네요. 통틀어서 보니까 10년 전에 샀던 카메라로 찍으나 지금 산 카메라로 찍으나 결과물에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고화질로 못생기게 나오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라는 거네. 그리고 보급기의 화질이랑 핸드폰의 화질의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그것도 크롭바디 보급기에 번들 렌즈 조리개 어두운 거 꼈을 때랑 폰카랑 큰 차이 못 느끼겠다. 돈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제 결혼식에 축가 불러준 친구한테 강추했어요. 걔가 뉴질랜드 여행 간다길래 이걸 강추해가지고 거의 등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사게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결국엔 얘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네. 너 이거 왜 안 썼냐? 자기 팔고 싶다 이거 안 쓴다고. 네. 그랬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는 못생기게 나와. 이 폰카로 촬영하면은 눈, 코, 입 보정이 되는데 얘는 네. 못생기게 나오고 그래서 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얘랑 색감 차이나 이런 게 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장소에서 이걸로 찍고 이걸로 찍은 사진을 동시에 올리려고 하면은 색이 다르죠. 색이 다르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얘를 선택하겠다. 근데 그 선택의 갈림길이 자기 외모에 대한 그런 거였거든요. 계속 같은 얘기긴 한데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장롱에 가는 이유가 일반인들은 너무 확실해서. 이게 조금만 더 접근하면 사실 이걸로 더 찍어놨으면 나중에 봤을 때 더 좋은 사진을 많이 건졌을 텐데. 그쵸. 근데 이제 걔는 이거 가지고 촬영한 딱 그 직후에 JP만 놓고 판단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화질은 얘가 좋죠. 네. 어두워도 잘 나오고 얘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굳이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면은 얘보다는 얘가 예쁘다는. 요즘은 쇼핑몰 사진도 폰으로 찍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러한 카메라들이 좀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더 예쁘게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근데 이 폰카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뱅킹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겨우 하나가 얼굴 보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얘는 목적 자체가 사진 찍는 건데 그 얼굴 보정하는 이 많은 기능 중에 딱 하나의 기능인데 그것도 얘가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외면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적어도 얘로 촬영했을 때는 이걸로 촬영한 것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해야 되는데 무겁다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모든 면에서 월등하지도 못하다는 게 외면받는 원인이. 얘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가 다 바뀌어야겠네. 카메라의 존폐네. 카메라가 다 나가겠네?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처럼 카메라에도 AI 보정 기능이 점점점, 기본적으로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탑재되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미래고 중간 과정이라도 당장 해야 미래 가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뭐 진이야 그러면 얘가 네? 그러면은 그거 1번부터 10번까지 흔들린 거 다 지워. 그러면은 얘가 판단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야 그거 프리셋 몇 번 씌워가지고 보정해봐. 그러면 네? 하고 보정 따다닥 해서 나오는 게 최종 목적지라고 저도 봐요. 그런 다음에 뭐 누구한테 나온 사진이랑 파일 분류도 얘가 해주고 야 내가 나온 사진은 A 폴더로 옮기고 아닌 그래. 사진은 B로 옮겨라. 야 저 저장 폴더 구분해가지고 네가 내 평소 습관대로 보정해봐 라고 해가지고 따라란 되고 이게 목적지인데 그거 전에 얼굴이라도 예쁘게 나와.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 팔리는. 카메라 그 라이브 뷰로 이렇게 봤을 때부터 얼굴 보정이 피부 보정이 좀 어느 정도 설정값으로 돼 있으면은 일반 분들도 찍을 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지하게 사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일을 하거나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지만 그쵸. 보면 근데 시장 자체가 그 포토그래퍼 종사하시는 분들의 파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어야 이 회사가 버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컨슈머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프로들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웃긴 거지만 저도 보정을 다 하고 포토샵이나 라룸을 쓰지만 현장에서 지금 막 스토리 올릴 건데 한 장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원본을 주는 게 저도 싫어할 걸 아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막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핸드폰에서 JPG 옮긴 다음에 저도 어플을 써서 얼굴 자동 보정을 해서 드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거를 그냥 딱 원본 받아보면은 그 사람이 올리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사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기대감이 탁 떨어지거나. 그쵸.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거를 여기 사진 빼다가 현장에서 여기를 옮긴 다음에 여기서 어플 켜가지고 얼굴 보정하면 되는데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흥분해서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여기서 바로 딱 돼야지. 얘를 옮겨다가 꽂고 파일 전송한 다음에 얼굴 사진 보정. 고르고 얼굴 보정하고. 아니면 적어도 전송 과정이라도 매끄럽게 되던가요. 자동으로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카메라를 절전 모드가 돼 있을 때 알아서 이 핸드폰과 연결돼서 방금 뽑은 사진들을 어디 폴더에 저장한다라는 걸 내가 입력을 했을 때 그거를 수행만 해줘도 저는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송을 일본 제조사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만약에 경영진이 이걸 듣고 저거다 해가지고 이 기능을 넣어주잖아요. 어떻게든 뭐 구현 방식은 모르겠어. 만약에 그걸 넣어주면은 진짜 집 나간 컨슈머들 많이 돌아올 것 같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진짜 달라질 것 같아. 아니면 진짜 보정할 때 프리셋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그 프리셋 같은 거를 카메라 버전으로 좀 컨버팅을 해서 카메라에다가 주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서 찍을 때부터 그냥 로 파일에 프리셋이 적용된 버전과 그냥 일반 로 파일 이렇게 저장된다거나. 저는 진짜 이제 색감에 대한 논쟁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나왔던 갤럭시 S20 울트라 아세요? 거기에는 내가 아는 작가 사진 골라서 넣으면 내가 사진 찍으면 그대로 나와요, 색깔이.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너무냐. 얘는 그런 게 정말 다양한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카메라들이 너무 아직까지도 옛날 그 틀에 박힌 카메라라는 그 거에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결론, 결국 살아남는 건 아이폰. 하드웨어 저희가 말한 걸 제일 빨리 각성할 회사. 근데 사실 제일 기반이 이제 쉬운 것들이 사실 소니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만들고. 소프트웨어 좀 네. 더 케어 좀 좋은데 왜 그 기능도 그래, 빼고 안드로이드도 있냐. 다 들려 있는데 엑스페리아 그만 아닙니다. 아직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 진짜 좀 더 정리하자면은 일반 컨슈머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 탑재해주고 되려 프로들한테는 프로들이 쓸만한 보정할 때 편의성 있는 기능도 탑재해주고 이러면 진짜 집 나간 그 소비자를 다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을 아예 나누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프로들을 위해서는 지금 발전 과정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정말 많이 편해졌고 제가 예전에 사용하는 거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게 옛날에 덱셀 같은 거 길 가는 행인한테 저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초점을 다 못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카메라 주고 저 찍어주세요 하면 얘가 알아서 초점을 잡아주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영상 기능 같은 경우도 우리 얼마 전까지 내장 레코딩 10비트 로그 파일 촬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다 외장 모니터 달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도 점점 편해지고 있고 그렇죠. 프로들을 위해서는 지금 발전하는 게 맞는데 그것만 해서는 컨슈머들이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회사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맞아요. 컨슈머 잡으려면은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이 폰카를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DSLR이나 그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 시장이 그 매출액이나 그런 감소가 휴대폰의 발전도 있겠지만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프로들이나 일반 컨슈머들이 이미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살 이유가 없어서 매출이 감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왜냐면 이미 가지고 있던 카메라도 충분히 좋고 새로 산 카메라도 좋지만 새로 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랑 별다를 게 없어서. 사진 성능은 특히 그렇죠. 영상 성능은 좀 스펙의 차이가 지금 작년이나 올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가 스피드. 네. 네. 카메라가 계속 나와도 내가 찍는 사진은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돌리려면 뭔가 새로운 기능이, 그러니까 아예 다른 아까 말씀하신 AI 같은 보정 같은 그런 기능들이 새롭게 카메라 이런 것도 들어가네 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단순히 스펙상으로만 뭐 화질이 좋아진다 뭐 사진만 찍는 애가 영상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발전에서 끝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작아지기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 다 들어봤는데요. 네. 벌써 30분 한다 했는데 50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 한 말씀씩 다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저부터 하자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얼굴 보정이나 이런 AI 이런 쪽으로 발전하면 그 회사 살아남겠지만은 그걸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센서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게 아주 무리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 요즘 보급형 자동차가 나오는데 스마트키가 없거나 스틱으로만 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저 친화적인 방향으로 모든 카메라 회사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얘기가 다들 비슷하지만 더 이상 이제 성능이나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게 회사들의 그 생존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가 본질 일단 뭔가 대상을 이미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가지고 온 행위다 보니까 그 행위를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계가 좀 더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쓰고 싶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쓰고 싶어 한다는 개념은 재미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편안해야 되는 것도 있고 결과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내가 원하게 나와야 되는 것도 있는데 감성적인 측면도 조금 더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결국 라이카가 살아남을 것이다. 후지필름이나 보정, 인물 그런 외형을 제외하면 후지필름이 그나마 빨리 색감이라는 그 영역에서라도 빨리 따라가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렇게 재밌는 토론 해봤는데요. 결국 아이폰과 라이카는 살아남을 것이고 나머지 다 죽는다. 아, 아니에요. 소니 캐논은 살아남을 소니 것 같아요. 화이팅! 빨리 따라오세요. 네, 결국 캠코더 라인이랑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살아남을 것이다. 니콘도 분발해 주시고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잘 알아들었어요. 알아서 여러분들도- 잘 찍히는 카메라. 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면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저희 생각 비슷하실 저 거예요. 카메라는 어디 거죠? 소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잘 뵙겠습니다.